최대 6천만 원을 무이자로 10년 동안.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 한 줄 요약입니다. 굵은 글씨로 밑줄까지 쳐서 특별하게 강조된 부분입니다. SH에서 30% 받고 기금 대출로도 또 받고 중복으로 받아라 이 말이에요. 구독, 좋아요, 알람 맞다. 안녕하세요. 아영이와 아린이 아빠입니다. 오늘은 SH공사의 2023년 2차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 모집 공고를 공유합니다. 포인트만 간단하게 알아보면 무이자로 최대 6천만 원을 최장 10년까지 중복 지원, 집물세. 일단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이 뭐냐? 입주를 원하는 주택의 보증금 30% 최대 6천만 원을 서울시가 무이자로 지원하여 최장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서울시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이 문장이 아주 중요합니다. 최대 6천만 원을 무이자로 10년 동안. 우와, 엄청납니다. 이게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 한 줄 요약입니다. 전세임대주택 같은 거예요. 집 대신에 집 구할 돈을 빌려주는 유형. 그래서 입주를 원하는 주택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어요. 물고기를 주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 구할 방법,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다만 30% 한도가 조금 적습니다. 물고기 잡는 노하우를 제대로 안 알려주는 거죠. 70%는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중복 지원. 이게 참 마법 같은 단어입니다. 주택도시기금, 버팀목 대출 관련 유의사항.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 본인 부담금에 대하여 주택도시기금 대출 조건 충족 시 전월세 보증금에 대한 대출이 가능하니 해당 은행에 상담 후 대출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굵은 글씨로 밑줄까지 쳐서 특별하게 강조된 부분입니다. 여기서 본인 부담금이란 내가 준비해야 할 70%를 얘기하는 거죠. 기금 대출로도 해결할 수 있다. 이걸 공고문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SH에서 30% 받고 기금 대출로도 또 받고 중복으로 받아라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지난 공고에 이런 댓글이 있었습니다. 중기청이랑 이거 같이 해서 현재 살고 있어요. 집 보증금이 1억 6,500인데 4,500을 장기안심으로 해결하고 나머지 1억 2천 중에 80% 9,600만 원을 중기청으로 받았습니다. 중기청이 최대 1억까지인데 한도를 꽉꽉 채워서 아주 잘하셨죠. 너무 좋아요. 중기청은 1.2% 고정금이잖아요. 그럼 이분은 보증금 2,400만 원에 월 9만 6천 원으로 현재 거주하시는 겁니다. 4,500만 원은 무이자. 중기청은 이자가 9만 6천 원이거든요. 보증금 1억 6,500만 원. 중복 지원 받으면 별거 아닙니다. 보증금에 쫄지 말자. 그래서 중복 지원을 포인트로 골랐습니다. 이분처럼 이렇게 같이 쓰면 됩니다. 불닭볶음면도 짜파게티랑 같이 먹으면 맛있잖아요. 그리고 지난번에는 100% 당첨이라고 접수하면 무조건 된다고 장기안심주택을 소개했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이변이 발생했거든요. 풀어서 설명드리면 장기안심주택은 늘 미달이었습니다. 접수하는 사람이 당첨자보다 적어서 항상 전원 합격이었어요. 작년 8월에 2,500명 모집하는데 당첨자는 1,679명. 작년 4월에 2,500명 모집하는데 당첨자는 1,632명. 작년 11월에 마찬가지로 2,500명 모집하는데 당첨자는 1,886명. 그냥 접수만 하면 무조건 당첨되는 공고가 바로 장기안심주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변이 생겼습니다. 커트라인이 까꿍 하고 나왔어요. 장기안심은 지금까지 이것 딱 한 번 소개했는데 조회수도 뭐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았는데 결과가 좋다고 해야 할까요? 늘 미달이었던 공고에서 커트라인이 나왔습니다. 4,000명이나 뽑아서 다 될 것 같았는데 제가 영향력이 있나 봐요. 아니지, 영상을 보시고 진짜로 접수하신 여러분의 힘입니다. 접수는 공짜. 실천하는 여러분이 최고예요. 아참, 그리고 이거 괜찮습니다. 저 시무룩하지 않아요. 저는 A형의 I라서 인사하면 도망갈 수 있어요. 아영이 안 읽고 도망갈 겁니다. 부끄러워요. 안 돼요. 또 퇴근길에 같이 내렸나봐요. 아, 인사 안 됩니다. 도망갈 거예요. 도망가자. 선우정아 너무 좋아요. 자,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제가 저번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에이, 그래도 뭐 없습니다. 아직까지 길거리에서 저를 알아본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죄송합니다. 아는 척 안 돼요. 부끄러워요. 우리는 사이버 세계에서만 만나는 걸로. 아셨죠? 자, 본론으로 돌아가서 바로 신청 자격 보겠습니다. 신청 자격은 세 가지입니다. 일반, 신혼부부 특별공급, 세대통합 특별공급. 3,600명, 200명, 200명. 이렇게 모집하는데 먼저 3,600명을 모집하는 일반 공급부터 볼게요. 공고일 현재 서울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소득 100%, 부동산 2억 1,550만 원, 자동차 3,683만 원 이하인 사람. 소득은 금액으로 보면 1인 가구 402만 원,
2인 가구 550만원, 3인 가구 671만원입니다. 서울이라는 지역 제한이 있고 또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라는 등본에 가치 있는 가족들을 본다는 숨은 의미가 담긴 단어가 보이네요.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 신청 자격일 때는 내가 가족과 등본상으로 분리가 되어 있는지를 살펴야 해요. 분리되어 있으면 나만 보니까. 또 형제자매는 언제나 그렇듯 나랑 관계 없습니다. 공공주택에서 형제자매는 남이에요. 그리고 총자산이 아니라 부동산이 기준입니다. 총자산, 부동산 뭐가 다르냐? 쉽게 총자산은 통장에 있는 돈, 주식, 또 이 집의 보증금 이런 걸 다 보는데 부동산은 토지와 건축물만 봅니다. 따라서 총자산이 아니라 부동산이 기준인 공고에서는 통장에 100억이 있어도 토지와 건축물만 가지고 있지 않으면 신청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100억 있는 사람이 부동산이 없다는 게 말은 안 되는데 예를 들면 그렇다는 겁니다. 금융자산은 안 본다. 다음은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신청 자격입니다.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의 신혼부부가 특별공급으로 접수할 수 있는데 서울, 무주택세대 구성원, 부동산, 자동차 이런 자격은 일반 공급과 동일하고 소득만 20% 증가했습니다. 특별공급은 120%도 가능해요. 금액으로 보면 2인 가구 650만원, 3인 가구 806만원. 또 신혼부부는 자녀의 의무에 따라 1순위, 2순위가 나누어지는데 순위가 크게 의미를 가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세대통합 특별공급입니다.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3년 이상 부양하고 있으면 접수할 수 있는데 서울, 무주택세대 구성원, 소득, 부동산, 자동차 이런 자격과 자녀 유무에 따라 1, 2순위가 나누어지는 것까지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조건이 비슷합니다. 역시나 순위가 큰 의미를 가지지는 않을 것이다. 100% 당첨 기대해봅니다. 당첨자 결정 방법은 배점이고요. 배점은 5개 항목 15점 만점입니다. 나이, 부양가족수, 서울 연속 거주기간, 미성년 자녀수, 사회 취약계층 밑에 보면 뭐 이런 게 더 있는데 자세한 설명은 생략합니다. 중요한 건 이거예요.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 신청은 불가능하며 특별공급 탈락자는 일반공급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보통 우선공급은 일반으로 전환시켜주는데 얘는 안 된대요. 그리고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하는 건 집물세 이 친구예요. 집을 찾아야 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보통은 당첨자 발표할 때 동호수가 정해지는데 장기한심주택은 동호수 없습니다. 집은 우리가 찾아야 하니까. 물론 지금 살고 있는 집도 계약서를 다시 쓰면 무이자 지원 받을 수 있어요. 불가능하다면 그런 집을 찾아야 하는데 그 과정이 집 물색입니다. 어떤 집이 가능한지 볼게요. 서울에 있는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 아파트, 오피스텔까지 된다. 단, 다중주택, 고시원, 고시텔 안 되고 근생, 전유부가 위반 건축물이면 안 된다. 아무래도 장기한심주택이 돈을 빌려주는 대출 같은 유형이다 보니까 애초에 대출이 안 나오는 집은 취급을 안 하네요. 또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2인 이상은 8호제곱미터 이하도 가능하고 전세는 4억 9천만 원 이하, 월세는 전환보증금까지 더해서 4억 9천만 원 이하면 됩니다. 지원 금액은 30% 한도로 최대 6천만 원, 보증금 등이 1억 5천만 원 이하는 50%로 최대 4,500만 원까지 지원해준다. 전세전환보증금은 이렇게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월세가 50만 원이라면 전세전환보증금은 1억 5천이 됩니다. 기존에 거주하던 주택도 가능. 지금 살고 있는 집도 지원받을 수 있어요. 계약서만 다시 작성하면요. 재계약할 때 집주인이 보증금을 올려달래. 그때 이용하면 아주 좋습니다. 이건 무이자니까 아주 꿀이죠. 특이사항입니다. 임대인 중개수수료 지원. 아무래도 SH 되는 집을 찾기 어려울 수 있으니까 나 말고 임대인에게 주는 혜택입니다. 임대인의 중개수수료를 지원한다. 오, 좋아요. 근데 전세임대주택은 내 것도 해주는데 이왕 하는 김에 장기한심도 내 것도 해주면 좋지 않을까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또 이사비 지원. 3개월 이상 반지하 주택에서 거주한 사람이 지상층 주택으로 계약을 체결하면 40만 원 한도 내에서 이사비를 실비 지원합니다. 오, 이사비 주는 경우는 또 처음이네요. 좋다. 더불어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신청 제한. 신청자 및 신청자의 세대 구성원이 국민임대, 재개발임대, 장기전세,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의 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입주하고 있는 경우 신청이 제한됨. 단, 계약 체결 전까지 타 공공임대주택의 계약을 취소하거나 퇴거하는 경우 지원이 가능함. 단서 조항이 있긴 한데 못 본 걸로 합시다. 그냥 당첨된 사람은 접수하지 말자. 살고 있는 사람은 접수하지 말자. 또 전세임대로 장기한심으로 그러니까 쉽게 LHSH 대출을 행복주택, 국민임대, 청매입 보증금으로 쓸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도 있는데 안 됩니다. 전세임대, 주택, 장기한심, 주택 얘들도 주택이에요.
중복 입주가 되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단서조항처럼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해요. 마지막으로 서류 심사 대상자 발표가 없다. 공급 일정 볼게요. 접수는 8월 7일부터 11일까지 인터넷 청약 신청만 가능합니다. 발표는 10월 27일. 서류 제출을 접수와 동시에 하니까 발표가 참 빨라요. 서류 심사 대상자 발표가 없습니다. 서류는 접수와 동시에 제출한다. 이래서 부적격자가 많습니다. 아마 몰라서 못 내신 분들도 있을 테고 귀찮아서 안 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서류는 접수와 동시에 내자. 무조건 등기 우편으로 여기다가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기간 내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청약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입주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그리고 부적하게라도 일단 서류를 내면 보완 서류를 요청한다. 겁먹지 말자. 무슨 서류를 내야 하냐? 동의서. 간단해요. 이름, 주민번호, 서명, 등본,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이 네 가지는 무조건 제출해야 하고 나머지는 해당자만 제출합니다. 막간을 이용해서 왜 제출해야 하는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첫 번째, 동의서. 동의를 해주셔야 소득, 자산, 자동차 조사를 합니다. SH가 아무리 공기업이라도 동의 없이는 조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필수 서류고요. 등본.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 기준인 공고입니다. 따라서 세대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등본으로 파악을 합니다. 초본. 서울 연석 거주 기간, 배점 때문이에요. 초본에는 과거 주소 변동 내역이 모두 나오잖아요.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꼭 상세로 떼야 합니다. 나한테 배우자가 있는지 없는지 SH는 알 수가 없어요. 등본에 있잖아요. 세대 분리되었을 수도 있잖아요. 1차적으로 가족관계증명서 상세는 배우자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이외의 서류들도 많으니까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15쪽을 확인 부탁드려요. 접수는 공짜. 당첨되면 최대 10년 동안 무이자로 6천만원까지 이용할 수 있는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우리 모두 신청하자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공짜인 거 아시죠? 또 아영이네 효과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에 좋아요와 댓글을 남기면 당첨된다. 안 된다고 하지 말고 아니라고 하지 말고 어떻게? 긍정적으로 일단 접수하자. 모든 걱정은 당첨되고 하자. 모든 걱정은 은행에서 하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지켜봐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까꿍 우뚝 우뚝 잘한다. 안녕.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바이바이.